네, 안녕하세요, 서현오빠입니다. 오늘은 놀이공원 초급편,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 2달간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잠시 업로드 쉬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시험지에서 비가 내려요. 그리고 너무나도 억울하게 틀렸습니다. 민법 48번 문제 2번, 3번, 5번은 확실하게 아닌 걸 알았는데 1번과 4번 사이에서 고민을 했어요. 1번은 5? 이렇게 돼있죠.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4번은 킥! 이라고 적었는데 왠지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야. 하지만 사람은 처음 생각한 답이 정답이라는 말을 어디서 주워 들었죠. 바로 1번 찍었는데 답은 4번이야. 와, 그리고 이 58번 문제는 진짜 처음 보자마자 저는 이게 1번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1번으로 찍었죠. 하지만 신중한 서현오빠는 1번에 답이 나왔지만 4번까지 봐버렸죠. 1번을 지우고 4번으로 했는데 답은 또 1번이야. 와, 이거는 다시 보니까 부동산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봐도 맞출 문제인데 대체 왜 4번을 왜 봐가지고 낚인 거야. 틀린 16문제 중 7문제를 이렇게 틀렸습니다. 실화입니까? 죄송합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올려봤어요.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공원 맵의 전체적인 이해부터 하고 갈게요. 놀이공원은 두 탈출구가 대각선 방향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중심으로 구역이 두 구역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 놀이공원 맵을 외우는데 지표가 돼주는 주요 지형 지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광대의 집, 서커스단, 광대의 집 다리, 서커스단 다리, 정거장, 살아있는 회전목마, 죽은 회전목마, 벙커.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딱 2개만 기억하시면 놀이공원은 정복입니다. 광대의 집과 서커스단. 광대의 집은 놀이공원에 있는 유일한 건물로 저렇게 입구가 무시무시한 광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건물 아니니까 해독기가 있고요. 모든 건물이 그렇듯 안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하실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나오면 프랑켄슈타인 입구가 있긴 한데 별로 의미 없으니까 잊어버립시다. 서커스단은 이렇게 누가 봐도 안에서 서커스 할 것 같은 천막인데요. 실제로 입구에 서커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역시 발전기가 하나씩 있고요. 무시무시한 지하실도 있고요. 긴 지형 지물에 판자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이 2개의 구조물이 놀이공원의 전부입니다. 왜냐면 이 광대의 집과 서커스단이 어디를 찾아가든 지표가 된다는 거죠. 자, 놀이공원은 다리를 중심으로 2개의 구역으로 나뉜다고 했죠. 바로 광대의 집이 있는 광대구역과 광대의 집이 없는 비광대 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광대구역과 서커스 구역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광대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서커스단 구역을 비광대 구역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놀이공원의 모든 지역물 배치가 무서운 광대를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광대구역부터 보겠습니다. 광대는 굉장히 무섭죠. 살인마인 광대 때문에 광대가 있는 구역은 전부 황폐해졌습니다. 놀이공원 맵에 회전목마가 있는 거 아시죠? 광대가 없는 비광대 구역에선 이렇게 회전목마가 잘만 돌아가는 반면 광대의 집이 있는 광대 구역에선 회전목마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광대가 다 부셔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볼 건데 다리가 2개가 있어요. 광대의 집과 바로 이어지는 다리 하나랑 서커스단으로 바로 이어지는 다리. 광대 구역에서 비광대 구역으로, 비광대 구역에서 광대 구역으로 구역을 왔다 갔다 하시려면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이 2개의 다리를 지나야 하는데요. 이 2개의 다리 말고도 구역을 넘나들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서커스단 다리 옆에 있는 구석인데요. 이 길이 서커스 단원들이 도망치기 위한 비밀 통로입니다. 지하 통로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길인데 일단 서커스단 쪽에 구역을 넘나들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있다는 것만 알아둡시다. 자, 반면에 광대의 집 쪽은 구역을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광대의 집 다리 하나뿐입니다. 옆에 보면 저렇게 막혀있죠. 마치 광대가 도망칠 길은 내 입속뿐이다 라고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것 같네요. 감시자에게 쫓길 때 다리를 건넌다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리에는 창틀과 판자는 물론 그 어떠한 지형지물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리를 건너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광대구역은 정말 지옥인 게 뭐냐면 서커스단이 있는 비광대 구역과 비교해봤을 때 광대의 집 주변으로 감시자에게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창틀과 판자존이 극히 열악하다는 겁니다. 비광대 구역에서 다리를 건너 광대 구역으로 넘어와서 바로 오른쪽을 볼까요? 판자 2개, 저게 다입니다. 저기서 시간을 끌겠다는 건 무조건 한 대를 맞아주겠다는 거죠. 그럼 왼쪽도 볼까요? 오, 저런. 저기도 판자 2개가 다예요. 해봤자 미끄럼틀과 롤러코스터 정거장인데 뭔가 안전해 보이는 정거장마저도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이 정거장이 위험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정거장으로 올라가서 창틀로 뛰어내리실 생각을 하시는데 감시자가 가는 척하고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면 순식간에 거리가 좁혀지게 됩니다. 어떤 식인지 대충 인게임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의사가 우산에게 쫓기다 정거장으로 올라가게 됐네요. 우산을 잘 보세요. 올라가는 척 하면서 의사가 창틀을 넘기에 유도한 뒤 바로 다시 돌아가죠. 부엉이를 써주지 않았으면 의사는 무조건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감시자가 바로 뒤에 올 때까지 창틀을 안 넘고 기다린다면 창틀을 넘는 순간 공포의 일격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공포의 일격 맞을 바엔 그냥 차라리 심리전 져서 한 대를 맞는 게 낫습니다. 정거장은 심리전에 자신이 있는 분만 가시는 걸로. 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대구역은 힘들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이쪽 판자에서 저쪽 판자로 넘어가고 또 이쪽 판자에서 저쪽 판자로 넘어갑니다. 판자존 2개만 넘으면 판자로 이루어진 마을인 판자촌이 나오는데 여기서 모든 시간을 다 끌 수 있을 정도로 판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비광대 구역보다 광대 구역이, 그리고 광대 구역 중에서도 광대의 집 주변이 고난도라는 것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그럼 광대 구역에 가면 무조건 죽음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디즈가 광대 구역에 있어도 탈출은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바로 롤러코스터를 통해서죠. 롤러코스터 시작점이 광대 구역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악한 광대로부터 롤러코스터를 타고 탈출하라, 이런 느낌이죠. 그럼 우리 잠깐 롤러코스터 작동법을 알아볼까요? 롤러코스터는 맨 앞자리에 앉아야만 작동시킬 수 있고요. 작동시키는 버튼은 중앙에 있는 계기판 모양입니다. 그리고 생존자는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면 다시 내리기까지 3초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반면에 감시자는 다시 내리기까지 쿨타임이 없어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생존자는 롤러코스터 타서 출발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3초는 발이 묶입니다. 안 그러면 감시자가 못 잡을걸요? 일단 출발! 후! 자, 광대의 집 정거장에서 멈췄네요. 아쉽지만 더 타고 싶지만 내려야 합니다. 롤러코스터가 한번 멈추면 재사용 대기시간이 20초고요 20초를 기다릴 바엔 걸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멈추면 시작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왔지만 실상 감시자랑 거리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롤러코스터가 중간중간 멈추는 이유는 바로 저 앞에 있는 스탑 표지판 때문인데요. 게임을 시작하면 저렇게 스탑 표지판에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는데 저걸 꺼주셔야 롤러코스터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됩니다. 한번 끄면 다시 킬 때까지 20초의 쿨타임이 있는데 뭐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생존자는 스탑불을 끄고 감시자는 꺼져 있으면 다시 켜주는 게 좋다는 것만 알아둡시다. 다시 출발! 후! 자,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고 서커스단 정류장으로 왔네요. 한 번 더 가면 이렇게 종점인 서커스단 탈출구로 오게 됩니다. 이제 맵에 대해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달빛강 공원은 맵이 크게 2구역으로 나뉘어지고 그 2구역에 각각 롤러코스터 시작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시작점과 종점에 탈출구가 각각 하나씩 있고요. 정거장은 시작점과 종점을 포함해 총 4개. 광대의 집 시작점 정거장, 광대의 집 정거장, 서커스단 정거장, 서커스단 종점 정거장. 롤러코스터 시작점은 광대구역인데 왜? 광대로부터 탈출해야 하니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이제 지하 통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커스단 주변에 2개가 있고 광대의 집 주변에 2개가 있고 서커스단이 있는 비광대 구역 회전목마에 지하 통로가 있네요. 일단 서커스단 쪽 지하 통로부터 볼 건데 그 전에 서커스단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광대가 놀이공원에 나타나 지역을 황폐화시키자 마을의 자금단은 광대에 대항하기 위한 비밀결사를 조직한다. 이 비밀결사단은 평생 서커스단으로 위장해 있다가 광대가 다시 나타나는 순간 광대를 일망타진하기 위한 광대 암살단이다. 모두 도망가! 광대가 서커스단 근처까지 와있어! 광대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아직 부상자의 치료가 덜 끝났어. 탈출구는 모두 광대에 봉쇄되어 있어. 지하 통로로 나가야 해. 에밀리와 마타는 지하실로 이어진 지하 통로 주민들을 대피시켜 피어슨과 로이는 교란을 위해 서커스단 뒷골목 지하 통로로 나가. 그럼 케빈 너는? 누군가는 시간을 끌어야 해. 안 돼! 그럴 순 없어. 말 들어! 우리의 목적을 잊은 거야! 맞아. 우리는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 길이 동료를 잃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다들 살아서 보자. 자, 빨리! 시간이 없어! 네, 서커스 광대 암살단 스토리를 잘 보셨나요, 여러분? 광대가 훗날 서커스단에 쳐들어올 걸 대비해 서커스 단원들은 서커스단 주변에 지하 통로를 2개나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이렇게 들어오면 오른쪽에 지하실이 보이죠? 저 지하실 쪽 입구로 나가면 길이 하나 나오는데 이 길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 외에 광대구역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고요. 이렇게 가는 길목에 지하 통로까지 있습니다. 만화에선 안 나왔지만 의사와 공군이 서커스단 지하실을 통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저 지하 통로로 나갔겠죠. 여기를 서커스다리 지하 통로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시 서커스단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도둑과 마술사가 나간 서커스단 뒷골목 지하 통로를 보겠습니다. 서커스단 무대 기준으로 왼쪽 입구로 나가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나오시면 누가 봐도 서커스단 뒷골목 같은 장소로 나오게 되는데 저 판자들을 넘어 벽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가시면 이렇게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지하 통로 뒤에 사자우리가 있는데 철창 속에 갇힌 사자의 소망이 지하 통로로 발현된 것일까요? 하여튼 서커스단 지하 통로 뒤에 사자우리가 있다. 사자우리 뒤에 서커스단 지하 통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자우리랑 지하 통로랑 앞뒤 관계지 대각선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자우리 대각선 방향에도 왠지 지하 통로가 있을 법한 장소가 있는데 여기랑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사실 서커스단 무대 기준으로 왼쪽 입구보다는 대각선 쪽 입구로 가는 게 더 빠르긴 한데요. 어쨌든 중요하고 실용적인 건 사자우리를 찾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광대의 집 쪽 지하 통로 2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건대 입구도 아니고 광운대 입구도 아니고 광대 입구. 광대 입구 옆에 미끄럼틀이 있거든요. 광대 입구에서 조금만 왼쪽으로 가시면 여기 미끄럼틀 바로 앞에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고장난 회전목마 주변이기도 한데 그냥 미끄럼틀만 찾으시면 되고요. 지하 통로 옆에 광대가 보이죠? 우리는 여기를 광대 옆 지하 통로라고 부를 겁니다. 두 번째 지하 통로는 광대의 집 뒤편에 있는데요. 서커스단 뒤편에 지하 통로가 있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광대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일자로 쭉 가시면 바로 광대의 집 뒷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근데 진짜 쉬운 게 뒷문으로 나와서 쭉 가시면 이렇게 대놓고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광대의 집 뒤편 지하 통로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렇게 광대의 집과 서커스단에 각각 2개씩 있는 지하 통로들을 봤고요. 나머지 하나는 바로 살아있는 회전목마에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살아있는 회전목마는 광대구역에 있을까요? 비광대구역에 있을까요? 당연히 광대가 없는 비광대 구역에 있겠죠. 서커스 단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황폐화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회전목마가 잘 돌아가고 있죠. 여기서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돌리면 벽하고 창틀이 나오는데 여기를 제1벙커라고 부를 겁니다. 감시자와 옥신각신 다투기에 아주 좋은 지형지물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우선 살아있는 회전목마 지하 통로는 여기 있는 제1벙커 뒤쪽에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제1벙커라는 말은 이런 벙커가 여기 말고 더 있다는 거예요. 여기 벙커 안에 해독기가 있는데 해독기를 돌리면 감시자가 오겠죠. 제1벙커에서 어그로 좀 끌다가 안되겠다 싶으면 바로 저기 앞에 있는 제2벙커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딱 봐도 시간을 꽤 끌게 생겼죠. 제2벙커에서 시간을 끌다가 또 안되겠다 싶으면 바로 옆에 있는 제3벙커로 가시면 됩니다. 제3벙커도 감시자가 어마무시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생겼네요. 그리고 제3벙커까지 뚫리면 드디어 광대 암살단의 본거지인 서커스단이 나오게 됩니다. 벙커라 불리는 이 3개의 지형지물들은 바로 서커스 단원들이 지은 거겠죠? 서커스단 왼쪽에 벙커와 유사하게 생긴 지형지물이 또 있긴 한데 사실상 큰 효용이 없어 벙커에선 제외시켰습니다. 저기는 그냥 사자우리 지하통로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 회전목마를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회전목마는 이렇게 돌아가는 말에 안장 가까이에 캐릭터가 있어야 오른쪽 하단에 손표시가 뜹니다. 손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회전목마에 탈 수 있게 되고요. 고수들은 회전목마에서 감시자가 때리기 바로 직전에 회전목마에 탑승해서 공격을 피하는 그런 순발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맵의 전체 이해와 지하통로 및 기타 지형지물 등을 보셨고 마지막으로 발전기 위치를 봅시다. 광대의 집의 한 개, 서커스단의 한 개, 광대의 집 뒤편의 한 개, 서커스단 뒤편의 한 개, 롤러코스터 시작점의 한 개,
롤러코스터 종점의 한계, 살아있는 회전목마 옆에 한계, 죽어있는 회전목마 옆에 한계, 광대현 미끄럼틀 앞에 한계, 광대의 집 대각선의 한계, 서커스단 다리의 한계. 이렇게 11개 중 랜덤으로 7개가 생성이 되고요. 발전기를 못 찾겠을 땐 제가 언급했던 주요 지형지물들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광대의 집 2층을 언급 안 해드렸는데, 광대의 집 안에서 해독기를 돌리다 감시자가 오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서 창틀로 뛰어내리실 수 있습니다. 잠깐 짧은 인게임 영상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Gotta be another way out. I've been stuck in a cage with my doubt. I've tried forever getting out on my own. Every time I do this my way, I get caught in the lies of the enemy. 이런 식으로 계속 뺑뺑이 돌 수 있으면 도는데, 애당초 감시자랑 거리가 가까웠다거나 어느 정도 따라잡힌 상태에서 2층으로 올라가다가는 올라가기 전에 맞아 죽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요. 오늘 배운 거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정리 및 복습까지 해서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 만화가 들어왔는데,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시는 분이 만화를 그려주신 데다 성우지망생 분들이 더빙까지 해주셔서 만화가 아주 고퀄리티 작품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고 유용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른 신맵도 받아보시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참신하고 재밌는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